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는 어디에 존재하는가? 롤스부터 레비나스까지. 우리는 일상에서 정의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누구나 저건 정의롭지 못하다 라고 분개하거나 정의롭게 행동해야 한다 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막상 정의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선뜻 답하기가 쉽지 않다. 한편으론 그런 추상적인 단어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이 무슨 실익이 있냐는 태도도 있다. 그러나 정의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는 시도는 철학과 정치사상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정의로운 사회란 결국 우리가 어떤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고 어떻게 타자와 더불어 살아갈 것인지를 반영하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고대 그리스부터 근현대 사상가에 이르는 다양한 관점과 20세기 정치 철학의 대표 주자라 할 수 있는 존 롤스의 이론을 중심으로 정의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정의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옳음을 뜻하는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초기 서사시인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를 보면 손님을 제대로 환대하는 것은 공동체의 전통적 규범이었고 이를 어기는 행위는 정의를 거스르는 일로 여겨졌다. 즉 당시의 정의 개념은 관습을 따르는 것 그리고 깨진 질서를 복원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정의는 폴리스라는 공동체 안에서 정치적으로 행사되는 개념이었다. 많은 사람이 함께 사는 공간에서 대립되는 이해관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가 중요했고 정의란 바로 그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달성되는 공공의 선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정의는 타자와의 관계에서 성립한다고 말한다. 불의는 이러한 균형이 무너진 상태이며 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은 균형이 깨졌을 때 이를 다시 바로잡는 노력을 의미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의 의미를 좀 더 체계적으로 설명한 대목은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의 구분이다. 일반적 정의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타인을 부당하게 대하지 않으며 공공복지에 기여하는 덕을 의미한다. 특수적 정의는 재화나 권리의 분배, 교환 과정에서 공정한 몫이 돌아가도록 하는 덕목을 말한다. 이 두 영역이 모순 없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어떤 사람 혹은 국가가 정의롭다고 말한다. 이처럼 고대 그리스의 정의 개념은 관습, 공동체의 균형, 그리고 시민적 덕성의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그리고 중세와 근대를 거치는 동안 법과 정의의 관계는 꾸준히 논쟁적 주제였다. 대표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 전통을 잇는 학자들은 법 이전에 그리고 법을 평가할 수 있는 자연에 근거한 정의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절도나 살인같이 누구에게나 해악을 끼치는 행위는 어떤 법률이 마련되기 전에라도 부당한 것이며 인간은 이성을 통해 그것이 옳지 않음을 깨닫는다는 것이다. 이때 자연적으로 주어진 인간의 존엄성과 천부적 권리 개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가와 법률은 이 기본권을 존중해줄 때 정당화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법률이나 국가라면 비판을 면치 못한다. 반면 홉스, 스피노자 같은 철학자는 자연 상태에서 정의와 불의의 구분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힘이 곧 정의라는 관점인데 이는 국가가 존재해야만 법이 정의의 기준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법을 위반하면 불이이고 지키면 정의라는 식이다. 법 자체가 정의로운지 아닌지를 평가할 초월적 근거는 없으며 오로지 힘을 가진 쪽이 법을 제정하고 지키도록 강제한다는 것이다. 즉 이 견해는 정의가 상대적이며 국제관계에서도 강자의 논리가 통용될 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17세기에 들어 홉스, 로크, 루소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계약론이 체계적으로 정립된다. 이들은 각각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을 가정하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유를 지키면서도 상호 충돌을 줄이고자 계약을 맺어 국가나 사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서로 다른 초점을 지닌다.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개인들이 서로를 위협하던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피하고자 사회계약을 맺어 주권자를 세운다고 했다. 여기서는 안전이 우선시된다. 로크는 자연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국가를 옹호했다. 국가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면 국민은 저항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본다. 루소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지만 곳곳에서 사슬에 묶여 있다며 참된 자유의 회복을 위해 일반 의지에 스스로 복종하는 민주적 공화정을 강조했다. 20세기에 들어서는 사회계약론의 전통이 한때 낡은 이론으로 치부되었다. 그러나 존 롤스가 1971년에 출간한 정의론을 통해 이론을 부활시키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다. 롤스는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려면 각 개인의 이해관계가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원초적 상태를 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무지의 베일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즉 사회의 구성원들은 자신이 실제로 부유한지, 가난한지, 강한지, 약한지, 남성인지, 여성인지, 어떤 재능을 지녔는지 전혀 모른다고 가정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철저히 미지 상태로 돌아가서 제도와 규칙을 설계하면 누구도 자신의 특수이익을 우선하려 들지 않으므로 가장 공정한 혹은 정의로운 원칙이 채택될 것이라는 논리다. 롤스에 따르면 이러한 토론 끝에 합의될 두 가지 정의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 단, 이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불가피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 불평등으로 인해 사회에서 가장 불리한 사람들도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하며 기회는 공정하게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이때 롤스가 특히 강조한 것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부득이하다면 그로 인해 가장 약자도 혜택
혜택을 받도록 제도를 짜야 한다는 점이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능이 뛰어나거나 행운이 따르는 사람은 더 많은 재화를 얻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불평등이 완전히 제거되지 못한다면 적어도 그 이익이 약자에게까지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롤스는 이 구상을 바탕으로 자유주의와 평등주의를 독특하게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사회계약론을 제시했다. 롤스의 정의론은 출간 직후부터 거대한 반향을 일으켰다. 베트남 전쟁과 냉전이 극심했던 1970년대 초 미국과 유럽에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충돌했고 시민권 인권 문제가 폭발적으로 제기되던 시기였다. 롤스의 책은 일종의 화해 시도처럼 보였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좌우 양쪽에서 모두 불만과 비판이 쏟아졌다. 로버트 노직은 이렇게 비판했다. 롤스가 말하는 차등의 원칙은 과도한 재분배 정책을 정당화하며 이는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인간이 타고난 재능이나 우연한 이점 역시 정당한 것이므로 부유층의 정당하게 획득한 재산을 약자를 위해 강제로 이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노직에게 국가란 최소한으로만 작동해야 하며 정부가 개입해 공정성을 강제하려는 태도는 사실상 사회주의적이라는 비판이다. 공리주의자들은 이렇게 비판했다. 롤스는 정의가 행복보다도 우선한다는 입장을 택했으나 전통적인 공리주의자들은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최대의 행복을 주는 것이 곧 정의라고 본다. 이들은 롤스가 최약자의 이익을 강조하기 위해 전체적 효용을 희생시키는 것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피터 싱어 등은 롤스의 이론이 한 국가 내부의 분배 정의만을 강조하며 국제적인 불평등 문제까지 충분히 다루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 나라 안에서만 공정하고 풍요롭게 분배해도 타국이나 지구 전체 차원의 약자는 여전히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무지의 베일이라는 가정 자체가 사회의 역사성, 문화적 배경을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로 모든 개인은 특정한 가정, 지역, 문화에서 태어나며 이미 형성된 관계망 속에서 자란다. 맥킨타이어나 레비나스 등은 이런 점을 들어 롤스의 추상적 전제를 문제 삼았다. 롤스 이후에도 정의에 대한 탐구는 다양한 방향으로 확장되었다. 특히 레비나스와 데리다는 정의가 단지 자유와 평등의 분배를 통해 성취될 수 있는가를 재고찰했다. 그들은 인간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책임을 지는 존재임을 강조한다. 즉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주체이기 이전에 이미 부모, 자식, 이웃, 사회적 약자와 관계를 맺고 있으며 거기서 발생하는 책임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레비나스에게 정의란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윤리적 책임에서 비롯된다. 이는 자신이 이미 속한 사회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타자에게 응답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데리다는 법이 없으면 정의도 성립하기 어렵지만 동시에 모든 법에는 폭력적 측면이 내재한다고 보았다. 국가가 정한 법이 특정 대상을 배제하거나 침묵시키는 순간 이미 정의의 불완전성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롤스나 노직이 전제하는 계약 모델이 실제로는 역사적 문화적 다양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특히 법적 제도적 차원의 정의뿐 아니라 윤리적으로 타자를 맞닥뜨리는 개인의 책임감을 논의해야 정의 개념이 한층 풍부해진다는 지적이다. 정의는 대체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정의를 둘러싼 논쟁을 요약해보면 크게 세 가지 핵심 물음이 도출된다. 정의란 평등인가? 혹은 공평한 차등인가? 아리스토텔레스적 의미의 대등한 것은 대등하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한다는 공정성 개념부터 롤스의 차등의 원칙에 이르기까지 정의란 무조건 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타당한 차별은 허용한다는 주장으로 발전해왔다. 법과 정의의 관계는 무엇인가? 한편에서는 법이 강제력으로 구성원을 제어하기 때문에 곧 정의가 된다고 보고 다른 한편에서는 법보다 우선하는 자연적 정의가 있으므로 부당한 법은 무효라고 말한다. 정의란 국가나 법률 체계를 넘어서는 평가 기준이 될 수도 있다. 자유가 우선인가? 혹은 책임이 우선인가? 사회계약론은 인간의 자유를 극대화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데 관심을 두지만 레비나스나 데리다의 입장은 우리는 타자 앞에서 책임을 질 때 비로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한다.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짓을 하는 것과 당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낫다 같은 극단적인 질문에 봉착하면 사람들은 흔히 정의와 진리라는 낱말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정의가 늘 모호하고 애매하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포기할 수 없다. 정의는 서로 다른 이익과 가치를 조정하면서도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기준이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 이래로 수많은 철학자와 사상가는 정의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되묻고 답해왔다. 정의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자유와 권리를 주는 것이며 동시에 가장 약자도 보호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에서부터 힘이 정의다 라는 날, 선통찰 혹은 정의는 타자에 대한 책임이라는 윤리적 접근까지 정의 담론은 시대적 맥락과 철학적 입장에 따라 새롭게 재해석되어 왔다. 우리는 어디에서 정의를 찾을 수 있을까? 누군가는 법과 제도 속에서 정의를 발견하려 하며 또 누군가는 일상적인 인간관계에서 타자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정의의 출발점이라고 말한다. 어떤 관점이든 중요한 것은 정의가 결코 고정된 답을 갖춘 완성품이 아니라 끊임없이 수정 보완해가야 할 공동의 과제라는 사실이다. 정의에 대한 끝없는 모색이야말로 우리가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이끄는 원동력일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짓을 하는 것과 당하는 것 중 무엇이 더 나은가? 이 질문에 대해 정답을 찾기 어려운 것은 결국 우리가 서로에게 어떠한 가치를 인정하고 어떠한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에 대한 근원적 물음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라는 이상
세상을 내세워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하고 더 안전하며 더 인간적이기를 바라는 마음은 시대를 초월해 이어져 왔다. 정의는 어느 한 곳에 완전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간 사회의 관계망 속에서 재발견되고 재구성된다. 정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에 대한 답은 결국 우리의 몫이다. 그러나 서로 다른 배경과 이해관계 그리고 책임의식을 두루 고려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더 정의로운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왜 성필원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 왜 무가 아니고 유여야 하는가? 세상에 성필원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아무런 법칙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법칙도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면 무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무는 그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필원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한다. 철학 문제, 증명 끝.